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브랜비어 시간입니다. 불뉴스부터 가보겠습니다. 적어도 2025년까지 주식이 계속 불장으로 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엔비디아 목표가를 $500에서 $550로 올렸습니다. 고공행진을 펼치던 영국 물가도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베어 뉴스입니다. 5천억 달러, 633조 원에 달하는 부실채권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가 되지 않으면서 렌트비가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중단됐던 학자금 대출 상환에 고통을 호소하는 차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뉴스부터 시작합니다.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검은색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 차트에 따르면 우리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아직 갈 길이 더 멉니다. 월가에서조차 많은 투자자들이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을지 회의적이지만 역사에 따르면 무려 100%의 확률로 주가는 더 오를 거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전년에 25% 이상 떨어진 약세장을 기록했을 때 1950년 이후 한 번 회복한 주가는 최소 3년을 리바운딩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를 주가 회복 원년으로 보고 아직 남은 기간이 2년도 더 남았습니다. 이 뉴스를 신뢰하시는 분들은 당장 포트폴리오를 불리시하게 옮기시고 축제가 끝날 때까지 랠리를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500에서 $550로 올렸습니다. 장기간 수요 상승에 따른 잠재력이 올라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들어서 정말 짜릿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갈까 생각하다가 너무 올랐는데 무섭다, 좀 빠지면 들어가야지 생각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꼭 내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빠지더라, 이런 분도 많으실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베팅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물가가 드디어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9%로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낮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빠지면서 물가를 잡는 데 큰 도움이 됐고요. 하지만 영국 물가는 G7 중에 가장 높고 영국 기준금리는 연 5%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5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아직 영국은 수치에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전히 절대적인 물가 상승세는 높지만 영국이 50bp 인상에서 25bp 인상으로 인상폭을 줄여가면서 포스트 금리 인상 글로벌 스탠다드에 동참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베어 뉴스로 넘어갑니다. 전 세계 633조 원, 이게 거의 한국의 1년 예산입니다. 633조 원짜리 부실 채권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저렴했던 화폐의 시대에 부채가 부풀어 올랐고 중앙은행은 비정상적으로 금리를 빠르게 올렸으며 심지어 이제는 그렇게 올린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한다고 합니다. 금리가 오르기 이전인 2021년에 이미 시장에 풀린 정크펀드는 2008년 대비 2배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는 비금융 분야 기업이 부채 사이즈를 늘렸고 유럽에서는 정크본드 판매가 2021년에만 40%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청구서가 이제 하나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잡다한 분야의 부채도 상당히 부풀어 있습니다. 이미 위기는 오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에서만 120건 이상의 파산이 벌어졌습니다. 큰 기업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6,000달러 가까운 부채 중 15%가 이미 채무 불이행을 했습니다. 무디스는 지난 6월 기록한 채무 불이행률 3.8%가 내년에는 5.1%로 오를 거라 전망합니다.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보면 13.7%까지 나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치를 넘어서는 시나리오입니다. KKR, 아폴로, 베인, 블랙스톤 같은 세계적인 사모펀드조차 부실 채권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축제를 즐기는 사이 전 세계가 부채의 습격을 받고 일시에 초토화되는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미국 집이 팔리지 않습니다.
근데 집값은 안 떨어지고 렌트비는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모기지 금리는 이미 7%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리를 쓰는 사람은 10명 중 1명도 안 됩니다. 오히려 3% 밑으로 쓰는 사람들이 23%고 3에서 4로 쓰는 사람들이 38입니다. 다시 말해 대다수 미국인들이 낮은 금리, 매우 금리가 쌀 때 고정금리로 모기지 금리를 이미 갈아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매물은 시장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걸 팔고 다시 집을 사려면 지금 모기지 금리를 7%로 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니 시장에 매물은 안 나오고 공급 부족 현상은 계속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은 렌트 시장으로 넘어가고 이게 렌트 시장의 기저를 굉장히 탄탄하게 지탱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주거비가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가 되고 근원으로 가면 40%를 차지합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물가가 끈적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유예됐던 미국의 학자금 상한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학부모들 허리가 휘면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위기에 놓일까 우려가 됩니다.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매달 갚아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 상한이 9월부터 다시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5명 중 1명은 500달러, 즉 65만 원 정도를 매달 내야 합니다. 이 얘기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춘 이후에도 유예됐던 대출 이자 부담이 다시 늘어나면서 소비에 타격을 입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오늘의 브랜베어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